2026년 2월 8일 일본에서 역사적인 선거가 끝났습니다. 자민당 316석, 중의원 전체 465석 중 68%를 장악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평범한 압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310석. 일본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의석수입니다. 자민당은 이 선을 6석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다음 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금년 내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본이 바꾸려는 헌법 조항은 9조입니다. 1947년 이후 79년간 일본의 정체성을 규정해온 전쟁 포기 조항입니다. 이 변화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안보 환경, 경제 구조, 외교 전략 전체가 재편될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지금부터 13분간 이 선거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단계별로 분석하겠습니다. 316석의 의미 헌법 개정 가능 정권. 먼저 이 선거 결과가 왜 특별한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일본 헌법 개정 절차는 이렇습니다. 1단계 중의원 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 발의. 2단계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 3단계 천황위 공포. 현재 상황. 중의원 하원 자민당 316석 3분의 2 확보. 참의원 상원 자민당 연립 여당 168석 248석의 3분의 2 확보. 즉 입법부 통과는 사실상 확정입니다. 남은 건 국민투표뿐입니다. 그런데 일본 여론조사를 보면 헌법 개정 찬성 52에서 55%, 2025년 12월 기준, 구조 개정 찬성 48에서 51%, 자위대 명시 찬성 60% 이상,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2년 아베 정권 294석 3분의 2 미달. 결과 헌법 해석 변경으로 집단자위권 인정 편법. 야당과 시민단체 거센 반발. 2026년 다카이치 정권 의석 316석 3분의 2 초과. 가능 헌법 조문 자체 변경. 합법적 절차로 완전한 군사 정상화. 단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헌법 구조 79년의 역사. 헌법 구조는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닙니다.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근간입니다. 조문 내용.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 제2항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1947년 이 조항이 만들어진 배경. 일본의 침략 전쟁으로 아시아 전역 2천만 명 이상 사망. 연합군 점령 하에서 메가더 주도로 제정. 일본의 재무장 영구 방지 목적.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미국, 일본의 경찰 예비대 창설 요청. 이후 한반도에 미군 집중하면서 일본 방어 공백. 1954년 자위대 창설. 명목 자위를 위한 최소한의 실력 조직. 현실 사실상의 군대. 현재 자위대 전력. 병력 약 25만 명. 전투기 F-35 147대 보유 도입 예정 세계 최대 규모. 해상 전력 이지스함 8척, 헬기 항모 2척. 국방비 연간 약 8조엔 세계 9위. 이미 군대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헌법을 바꾸려는 걸까요? 방어대 선제 대응 권한의 본질적 변화. 핵심은 이름이 아니라 권한입니다. 현재 자위대가 할 수 있는 것. 일본 영토 방어. 미국 방어 집단자위권 2015년 인정. 미사일 요격.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 현재 자위대가 할 수 없는 것. 선제 공격. 타국 영토 내적 기지 타격. 독자적 해외 군사작전. 전쟁 선포. 헌법이 바뀌면 이 모든 제약이 사라집니다. 구체적 시나리오. 상황. 북한이 일본 본토 타격용 ICBM 발사 준비 징후 포착.
현재 헌법 구조하 일본 자위대는 발사 후 요격만 가능. 미국의 선제 타격 요청 가능. 한국의 정보 공유 및 협조 요청. 개헌 후 일본 판단으로 북한 기지 직접 타격 가능. 법적 근거적 기지 공격 능력. 미국 동해 불필요. 독자 작전 수행. 여기서 한국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본이 북한을 타격하려면 경로 A동해 상공 통과 한국 방공식별구역 근접. 경로 B 한반도 서쪽 우회 중국 반발. 한국 입장. 사전 통보 요구 시 일본 작전 보안 이유로 거부 가능. 사후 통보받으면 한국 주권 침해 논란. 묵인하면 사실상 한일 군사협력 인정. 이게 바로 자위대와 일본군의 차이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이념과 전략. 이 변화의 중심에 선 인물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1961년생 65세 2025년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선. 일본 최초 여성 총리. 정치 이력 1993년 첫 중의원 당선 33세 최연소 여성 의원. 총무대신 역임 2014에서 2017 아베 정권. 경제안보담당 대신 2021에서 2022. 핵심 정치 노선. 헌법 개정 최우선 과제. 2012년부터 일관되게 주장. 임기 내 국민투표 실시 공약. 경제안보 강경론. 대중국 핵심 기술 수출 통제 주도. 반도체 이토류 공급망 재편 강조. 역사관 논란. 야스쿠니 신사정기 참배. 전후 체제 탈피 반복 강조. 그러나 다카이치를 단순 극우로만 보면 오판입니다. 그는 치밀한 전략가입니다. 자민당 내 우파 세력 10년간 조직화. 경제개방위산업과 긴밀한 네트워크. 여성이라는 이미지로 강경 정책 포장. 미국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파트너. 중국 견제에 적극적. 방위비 증액 의지 명확. 한미일 협력 강화 지지. 중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 일본의 군사 정상화 가속. 대만 센카쿠 개입 가능성. 아시아판 NATO 구축 우려. 한국의 구조적 딜레마. 이제 한국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은 세 개의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축 1 안보 - 미국 의존. 한미동맹 1953년. 주한미군 2.8만 명. 해구산 제공. 축 2 경제 - 중국 의존. 대중수출 비중 19.7% 2024년 기준 최대 수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석 유화학 주요 시장. 중간재 무역 의존도 높음. 축 3 기술 부품 - 일본 의존. 핵심 소재 부품 장비 대일 수입 의존도 약 30%. 반도체 제조 장비, 정밀 화학, 광학 부품. 2019년 수출 규제로 취약성 노출. 이 세 개가 균형을 이뤄야 한국 경제가 작동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A 한미일 협력 강화 선택. 장점. 북한 위협 대응 강화. 미국 주도 기술 동맹 칩 4 참여. 일본과 소재 부품 협력 안정화. 단점. 중국의 경제 보복. 2017년 사드 배치 때보다 강할 가능성. 히토류, 배터리 소재, 중국 시장 접근 제한. 과거 사례 2017년 사드 배치. 중국 단체 관광 금지. 한류 콘텐츠 금지. 롯데마트 영업 중단. 추산 손실 8조 원 이상. 시나리오 B 중국 관계 유지 우선. 장점. 경제적 안정성 확보. 최대 수출 시장 유지. 한중 FTA 활용 지속. 단점. 미국의 압박 강화. 당신은 어느 편인가 직접 질문 가능. 첨단 기술 동맹에서 배제. 칩4 IPEF 등 참여 제한. 한국의 구조적 문제. 다른 나라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본 미국 편 확실. 호주 미국 편이지만 중국 경제 의존도 관리 가능. 베트남 중국 견제하면서도 중립 유지. 한국은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안보는 미국 없이 불가능 북한 위협.
경제는 중국 없이 불가능 20% 수출. 생산은 일본 없이 불가능 핵심 부품. 그리고 일본의 헌법 개정은 이 딜레마를 더 심화시킵니다. 동북아 안보 구도 재편.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 예상되는 흐름. 2026년 상반기 일본 헌법 개정안 초안 발표. 국민투표 캠페인 시작. 방위비 추가 증액 GDP 2% 목표. 중국 동중국해 군사활동 강화. 센카쿠 인근 해경군함 출현 빈도 증가. 대일 경제 압박 히토류 수출 조정 가능성. 미국 한미일 연합훈련 확대. 일본의 타격 능력 강화 지원. 중거리 미사일 일본 배치 논의. 한국 한미일 정상회담 압박. 중국의 선긋기 요구. 양자택일 압박 본격화. 2026년 하반기 일본 헌법 개정 국민투표 실시. 통과 예상 여론조사 찬성 5255%. 중국 즉각 반발 성명. 대만 해협 긴장 고조 가능성. 2027년 이후 일본 공식 국방부 계층 논의. 자위대 일본군 명칭 변경. 적기지 공격 능력 본격 구축. 장거리 순항미사일 대량 배치. 중국 대응. 센카쿠 대만 압박 강화. 한국의 중간지대 요구. 경제적 당근과 채찍 동시 사용. 한국 선택 시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확대 여부. 중국과의 경제협력 수위 조정. 핵심 한국은 더 이상 모성 전략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결론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 2026년 2월 8일은 기록될 것입니다. 전후 동아시아 질서가 전환된 날로. 이 선거가 의미하는 것. 일본의 보통국가화 완성 단계에 진입. 79년간의 평화헌법 체제 종료. 군사적 제약 해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부상. 미중 경쟁의 새로운 국면. 한미 일대 중국 구도 고착화. 대만 문제와 연동. 군비 경쟁 가속화. 한국 외교의 전략적 선택 시점 도래. 모성 전략의 한계. 명확한 입장 표명 압박 증가. 경제와 안보의 분리 불가능. 이 선거를 일본 내정으로 다뤘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앞으로 몇 달간 한미일 훈련, 일본 헌법 개정 투표, 센카쿠 긴장, 중국 반발. 이 키워드들이 뉴스에 반복해서 나올 것입니다. 이 영상을 기억하시면 그 뉴스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일 것입니다. 일본의 선택이 끝났습니다. 이제 한국의 선택이 시작됩니다.